좋아요, 구독! 상반기에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섹터가 좀 우리 증시를 끌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자동차와 조선 등도 좀 든든하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호조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로 배우로 묶여 있었던 로봇 섹터에서도 다시 또 움직임이 관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조선 섹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경기 민감,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네.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동량의 정상화로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최근에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네.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 선박 수주 경쟁이 이제 치열했기 때문에 수요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성비 때문에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매출은 일어나도 영업이익이 특별하게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죠. 환경 규제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건조가 이제 시작됐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재무적인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 자체가 침체기에 있었고 이제는 다시 업황 회복기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에서 이제 그 엔진이나 본행제, 배관 등 기자재 업체까지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클이 다시 돌게 되면서 조선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호재성 이슈들이 꽤나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중국 업체가 지금 발주량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수주량도 충분하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양도 조금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우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 선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어느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유를 좀 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유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선박 건조에 대해서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은 대단히 좋으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 좀 비교적 낮은 부분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작년서부터 이제 보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이런 그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자국민들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적인 터울이라든지 이제 실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당시에 무역 수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 지수까지도 이제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텀을 두고 이제 중국에서는 기술력을 보강해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선박에서 1위의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네. 이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그냥 일반 선박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LNG 쪽에서 또 다시 한번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또 한번 입증이 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시 한번 1위를 또 다시 한번 탈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 쪽에서 이제 그린 메탄올이라는 제가 그린 에너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탄소 저감 장치에 있어서 탄소 저감 효과가 약 95%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상황에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결정짓고 싶습니다. 네, 수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삼성중공업이 그 과거에서부터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수주 발주량이 이제 좋았던 걸로 파악은 좀 되고 있었는데 거기보다 이제
그 HD 이제 현대죠. 네. 예, 현대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박건조 쪽으로는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커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몰리지 않았나, 네.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양대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투자의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조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이 두 개만 나란히 놓고 뭐 그 1등, 2등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나란히 놓고 여기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종목만 놓고 지금 투자에 임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저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수주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수주가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시차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수주량이 하반기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그 수주 발주량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몇 대를 이제 건조 수주를 받고 건조를 네. 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반영은 되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반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하반기까지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이클이든 업황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침체기를 떠나서 회복기를 지나면 지금이 회복기인데 이 회복기를 지나면 성장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래량 넣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 견인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기간적인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주가적으로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제외를 한다라고 봤을 때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기간적인 조정 이후에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선 업계가 이렇게 좋다라면 증권가에서는 또 조선 기자재 업체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카타르와 모잠비크의 모멘텀도 나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자재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조선 수주가 많아지면 기자재도 수주가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엔진이라든지 이음새라든지 이런 LNG 본행제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드는 네.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적인 반영이 빨리 된다. 이제 선박 조선업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친환경 선박 쪽으로 기자재가 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자재 자체가 실질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선박 쪽으로 가버린다면 매출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엔진과 본행제 쪽으로 그리고 피팅 이음새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종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SD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본행제 쪽으로는 동성화인텍과 뭐 한국카본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피팅 이음새 쪽으로는 성광밴드와 태광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조선 기자재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미 좀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재무적으로도 보고 기술적으로도 봐야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섹터 자체에 수급이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증시에 대한 영향을 보기 때문에 그 증시도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업황 자체에 수급이 몰리는지 여부는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선반영되었다고는 보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모아가기 형식으로 접근하시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수급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로봇 기업의 시가총액이 연초와 비교를 해보면 2배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와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협동 로봇이다, 뭐 AI 로봇이다 하면서 사업도 다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로봇 섹터는 하반기에 어떤 관점으로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과거와 좀 다르게 해석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를 끌고 갔던, 상승을 끌고 갔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후발주자로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한 상승이 있었죠.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그 당시에 올 1분기만 해도 전무한 상태가 거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2분기를 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냥 로봇 테마, 로봇 섹터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로봇 산업으로 조금 바꿈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LG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지분 취득에 있어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미래 산업의 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은 테마에서 이제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종목 중에서 살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고 LG전자에서도 지금 과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물류 로봇 영역의 확장도 나서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로봇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대기업이 관심이 있어 하는 로봇 기업들이 우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면 다른 경쟁 로봇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매출처라고 그러죠, 사업처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업 또는 참여할 것 같은 기업을 좀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사족백 로봇, 을 포함한 이제 감속기 사업,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겸비한 인간형 로봇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산업 육성에 대한 이제 참여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현대그룹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현대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도 로봇 산업이라든지 자동화 산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좀 그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SBB 테크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그룹에서 지분 투자를 이제 20% 정도로 했고, 이러한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라고 해서 감속기 모터에 대한 회전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그 감속기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적으로도 봤을 때 큰 상승 이후에 좀 눌려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접근하신다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과 관련 있는 로봇주들 한번 관심 있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되면 확장할 수 있는 영역도 늘어나는 만큼 그 로봇주들에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또 로봇 섹터와 함께 또 메디테크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의료 현장에서도 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료 AI에 대한 관심 저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기업이 조금 주목해보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까요? AI 의료 관련한 인공지능, 그 테크니컬한 모습들인데, 우리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병원이
정상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는 모습들, 바깥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종목을 찍기보다는 섹터, 그러니까 의료 AI에서도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고 네.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진단이라든지 영상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그러한 이제 섹터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뷰티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피부 관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피부의 관리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인공장기죠. 우리가 뭐 신장이나 췌장 같은 그런 네. 장기 쪽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K-뷰티 쪽 그리고 K-메디컬 쪽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도 우리 뭐 특별하게 말에 대한 표현을 하자면 종목을 네. 표현하자면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뭐 여기서 하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바닥에서 해외에서 M&A 러브콜이 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여러 종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예. 이미 급등한 그렇죠. 종목들입니다. 네. 예.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JAK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 뭐 딥노이드도 오늘 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공장기 쪽으로는 그 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M&A에 대한 그 러브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은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말을 더듬냐면요. 네. 너무 고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네. 적극적으로 이거다라고 표현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사실상. 의료 예. AI가 조금 전이긴 했지만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루닛은 진짜 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른 종목 볼까 하니까 뷰노도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들에 접근하기 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금에 대한 수급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런 주가는 올라가는데 증시는 올라가는데 네. 뭐 쉽게 표현해서 에코프로 시리즈가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 견인은 하는데 증시 견인은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근데 그 힘을 쓰는 종목들이 보면요, 다 고가놀이하는 종목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로봇을 아니고 그 의료 AI 쪽, 그리고 AI도 지금 눌림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에코 시리즈가 끌고 가면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K뷰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의료 AI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자, 공략하자는 좀 힘들겠고, 차라리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보는 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런 관련해서 다른 종목은 또 볼만한 게 없을까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은 없을까요? 글쎄요, 너무 많이 올랐나요? 올랐어요. 네.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시세의 관점에서 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재무적으로 평가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의료 AI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차라리 시세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 보시면요, 뷰노입니다. 뷰노 종목인데 이걸 보시면 큰 그림에서 월봉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여기를 이제서 몸통을 돌파하는 부분이 이번 달에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이번 달이면 7월 1일부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쭉 7월 4일 부분인데 여기에서부터 강하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쏘아 올리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위에 상승 구간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누르지 않고 한 번 더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인 관점에서 약 34,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단기적인 눌림이다 생각하고 한번 발 담가봐도 된다, 들어가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4,000원 부근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